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지 TV의 한정반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제로 브리핑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큰일 났어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7,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미쳤습니다, 진짜 이게. 확진자 최대 수치 대비해서 이번이 두 번째 정도 수치를 좀 많이 기록했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고강도 거리두기가 현안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주고 있고, 이게 델타 변이를 지나 이제 오미크론 쪽으로 대응치기를 또 바꿔 나간다라고 하죠. 그쵸. 네. 지금 뭐 수치로만 보면은 이제 7,000명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기억하시나요? 뭐 PD님이나 우리 또 한 대표님이나 같이 우리 사무실에 있을 때 막 200명만 넘어가도 와, 이거 진짜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200명씩이나 지금 코로나 했는데 지금. 근데 이제 또 굉장히 두려운 게 다음 주 좀 넘어가면은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는 사실 심각성이 지금보다 이제 체감하는 심각성이 훨씬 더 컸었기 때문에 가지 말자, 그냥 서로 집에서 조용조용하게 하자 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이 심각성을 느끼는 체감이 덜 하죠. 설 이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의 확진자 수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정부 측에서 판단을 대기에는 2주에서 3주죠? 네네. 확진자 수의 클라이맥스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이제 모멘텀으로 꾸준히 나와주는 게, 결국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른 관련 수혜주들,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됐고 노출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분출을 꾸준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전만큼 연속성을 갖지는 못하죠. 사실 뭐 워낙 다른 테마들도 많이 출연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진짜 역대급으로 또 한 번 갱신을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면은,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음압 병실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은 충분히 반응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최근 같은 시장에서도 막 예민하게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만, 돈을 지금 계속 쓸어 담고 있죠, 사실.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이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팽배하기 때문에, 과연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어쩌면 지금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얘기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백신, 치료제도 활발했습니다만, 진단키트 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수천 명 단위로 늘어나주는 시기 자체가 4분기였죠. 그렇죠. 4분기 시점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 기업분들은 실적이 좋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2월달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또 1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요. 지금은 진단키트가 다 품절입니다. 다 품절이고, 해외 수출하는 기업분들은 전세기 뛰어서 이제 진단키트 가져다 주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한창 코로나일 때 한정판 찍을 때도 분명히 코로나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저도 처음에 뭐 정부에서 맨날 뭐 언제가 좀 피크일 것이다, 언제 이후로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처음엔 저도 안 믿었거든요, 사실. 뉴스 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좀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맨날 저렇게 말만 한다. 근데 제가 아마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분석이 된 그 시기와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2주 뒤에 뭐 어떻게 될 것이다, 3주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믿을만 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코로나 관련주들을 뭐 포트에 담아져 있거나 아니면은 매수해볼까 하는 분들에게는 뉴스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관리청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 나와서 이제 브리핑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굉장히 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명이라는 수치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시장에서 진단키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재택근무, 원격진료 뭐 등등 관련주들이 정말 강하게 부각을 받았었던 게 1,000명을 돌파했을 때, 그래서 정말 강하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결국 뒤에 공 하나가 더 붙는 건데, 이게 뭐 9,000명이 넘어서게 되면 움직임도 만들어주겠지만, 10,000명이라는 수치가 찍어졌을 때에는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 체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이제 주기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로 매매적인 리스크로 봤었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1만 명 돌파하면 팔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홈쇼핑에서 19,900원이랑 또 2만 원이랑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또 19,900원에 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인 수치가 9,000명이랑 10,000명이랑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만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그때는 굉장히 좀 주가가 높은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챙겨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관련주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진단키트라고 하면 휴마시스. 그렇죠. 휴마시스. 그리고 시장. 네.
예,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근데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엄청 많이 매수하고 있죠? 그쵸. 네? 네, 아마 실적 때문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역시나 또 이렇게 확진자 수가 퍼지면 부각을 받아주는 건 음압병실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제 재택 치료를 되게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병원을 좀 잘 찾아가겠죠, 아무래도 심리상. 실제 지금 큰 병원들도 원래 이제 병원도 어떻게 보면 기업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보험이 되는 병실이 있고 또 안 되는 병실도 있고 하는데 보통 원래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쪽으로 한 1주 정도 있다가 이제 보험이 되는 병실로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진짜 병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병실은 회전율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회전율을 높이나요? 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세요. 네. 원래 이렇게 점잖 빼는 스타일 아니시잖아요? 그쵸? 네. 병원도 돈 벌어야죠, 사실. 네. 자, 지로브리핑 첫 번째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재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원자재 대란. 정 대표님 이쪽 분야에 또 좀 프로이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다들 잘 아시면서 그냥 입이 많이 아프신가 저한테 토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사실 이 원자재 대란 하면은 결국 또 인플레이션이고 뭐 오늘 뭐 어떤 뉴스 보니까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뭐 화폐의 가치보다는 뭔가 원자재들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저한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니켈 차트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맨날 켜두시는 분이 한 대표님이세요. 저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증정하자면 니켈이 아니라 탄산 리튬 보고 있습니다. 네. 탄산 리튬 가격이 이 월봉으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뭐 조정 한 번 없이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 리튬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리튬 전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산업이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이미 뭐 몸은 반쯤 걸쳐놨죠. 이제 다리만 이제 건너서 넘어가면 되는데 그만큼 이미 시장에서는 세상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사실 전체 차의 원가의 거의 한 30~40% 차지하거든요. 배터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안에서도 또 원가를 크게 차지하는 게 또 원자재이기 때문에 원자재 값은 진짜 향후에도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품귀 현상도 많을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좀 경쟁 앞다퉈서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역시나 포스코 그룹이 제일 선두주자로 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튬 호수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아르헨티나에 뭐 대박 터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쪽 법인에 설립을 해가지고 뭐 유상증자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생산을 해내고 공급을 해나가는 그 시점까지 오게 되면 그게 정말 이 머니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부터 뭐 앞으로 뭐 최소 2~3년 정도는 걸릴 텐데 그래도 원자재에 대한 그 가치 자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 과거 사례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플레를 잡았었던 그 내역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2년간의 사실 양적 완화가 끝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풀었었던 돈을 이제 그만 풀고 그 돈을 다시 이제 뺏어가는, 팔아버린, 그런 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쉽게 잡힐 수 없는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그 호수 팔기로 결정한 그 결정권자는 배가 많이 아프겠네요. 진짜, 실제로. 사실 그것도 그렇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이 리튬 호수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것도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 팔았거든요. 정부 얘기는 제가 끼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 아픈 쪽은 저쪽도 배 아프고 저기도 배 아프고 사실 여러 국가가 좀 배 아픈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 리튬 쪽을 가장 많이 좀 확보를 해나가기 위해 액션을 취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고 있는데 이 가치를 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그래서 저희가 또 과거에도 또 소개시켜드렸던 폐배터리가 또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 뭐 코발트, 뭐 니켈, 뭐 흑연, 뭐 양극재, 음극재에 다 들어가는 그런 원자재들의 값이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 원자재가 다른 원자재가 아니라 대부분 배터리 관련된 원자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그룹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안에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은 좀 테마성이 좀 짙죠?
예, 그래서 포스코엠텍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좀 권장드리고 싶고, 정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폐배터리 안에서 이 탄산 리튬을 추출을 해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이 유일에너테크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일에너테크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좀 그렇게 많은 기업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라는 말씀도 같이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관련주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정도면 좀 충분한 것 같고요. 마무리 인사드리면서 오늘 글로벌 픽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한 수요일? 그쯤 되겠죠?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한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기준과 줏대를 지키시면서 원칙을 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